각종 의혹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던 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을 결국 사퇴의 길로 끌어내린 사건. 바로 지방선거 당시의 공천 뇌물 의혹이었습니다. 이 파장이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먼저 공개된 녹취록 속에 김병기, 강선우 두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라도 생각하기 그런 패턴으로 볼 때 사실은 선뜻 믿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바로 돌려주든지 내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컷오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돌려주고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이미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우리가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그러셨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 정말 일 커집니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저좀 살려주세요. 제가 없어도 이렇게겠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네. 들으신 것처럼 녹취 속 두 사람의 대화에는요, 당시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사무국장, 지역구의 사무국장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보좌진이 서울시 의원 후보자였던 김경, 당시에도 시의원이었습니다. 비례대표로 이 김경 시의원에게 공천의 대가로 의심되는 1억 원을 받았고, 이 문제를 김병기 의원에게 상의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어제 국민의힘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고요. 경찰은 곧 수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찰 측은 언론의 취재에 김병기, 강선우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됐다면서 절차에 따라서 이 사건 배당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이기 때문에 이 관련법에 따라 이 수사 착수 사실을 조만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통보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는데요. 이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에서 중복 수사 등을 이유로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경찰은 그에 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병기, 강선우 두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요, 뇌물죄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인데요. 우선 뇌물죄 혐의를 본다면요, 이 강선우 의원의 경우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혐의 적용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 의원은 돈을 돌려주라고 했고 또 공천에 대한 대가성도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지만요, 대법원의 판례를 본다면요, 돈을 일단 받은 이상 그걸 돌려줬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강 의원 측은 당시 강 의원이 사안을 인지한 뒤 보좌관에게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돈을 돌려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MBC에 따르면 당시 돈을 직접 받은 걸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진도 모른다는 답변만 할 뿐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1억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보니 법조계에선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고요. 특히 공개된 녹취록으로 볼 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봐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이 강 의원 측 해명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련해 녹취록 속 1억 반환 문제를 논의하는 김병기, 강선우 두 사람의 대화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 돈부터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안 받는 거. 그거는 의원님이 보셔가지고 지금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어떠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는 의원님께서 해결해야 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문제. 뇌물죄는요, 수뢰액이 1억 원이 넘으면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말 그대로 무거운 범죄입니다. 만약 강 의원이 돈을 돌려준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돌려주라고 지시를 한 시점에 따라서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강선우 의원이 당시 이 보좌진의 돈 수수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실제 돌려주라고 지시한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인지를 한 후에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시점이 강 의원 측 해명처럼 그러니까 즉시가 아닌 기간이 길다면은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인데요. 또한 법조계에서는 강 의원이 이 대가성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녹취록 속에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살려주세요 라는 등의 발언이 사실상 본인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요소가 될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좌관을 통해 받았더라도 공모를 했다면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뇌물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공관위원회 직무를 국회의원의 직무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범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는 형사적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해 송영훈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선 의원은 본인이 공천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음에서 등장하는 살려주세요라든가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라고 하는 표현 같은 것은 본인이 그 금품을 받았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추단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죠. 실제로 그 1억 원을 본인이 받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돌려줬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받은 것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가 됩니다. 공관위의 논의 과정을 수사기관이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김병기 의원의 업무방해를 검토해봐야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